테러냐 아니면 문자 항의, 문자 행동이냐. 지난 이낙연 인사청문회에서 촉발된 이 문제가 결국은 법정으로 가게 됐습니다. 자유한국당 법적 조치 취할 거라고 하고요. 국민의당도 태스크포스를 설치를 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정치 참여라고 보세요? 아니면 민주주의 훼손 폭력 행위라고 보세요? 오늘 생각할 포인트 이 부분입니다. 먼저 국민의당 이현주 의원부터 연결을 해보죠. 이현주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핸드폰 번호를 정말 바꾸셨네요. 네네. 바꿨습니다. 대체 얼마나 받으셨던 거예요? 저는 한 만통쯤 받은 것 같고요. 만통? 얼마 동안 네. 만통? 한 이틀 정도 받았나요? 네. 이틀 사이에 만통 받고 핸드폰 번호를 바꾸셨어요. 네, 업무를 일단 다른 것보다 바꿔도 또 이 번호 알아내서 보낼 수도 있으시겠지만 예. 일단 업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전화로 이 업무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예. 사실은 이제 긴급한 그런 전화들이 올 때도 많고요. 예. 그래서 이제 계속 그런 게 오면 전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불가피하게 바꿨습니다. 그러면 보내는 행위 자체가 문제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 문자의 내용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글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민원용 폰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예.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전화로 업무를 많이 하는데 사실 좀 심할 정도로 전화로 긴급한 그런 연락을 많이 하는데 이거 조금 이렇게 그 폰으로 계속 오는 건 좀 업무에 좀 많이 이제 지장을 준다. 이런 일단 사적인 개인 폰으로 온다는 지점에서 좀 문제가 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예. 따로 만들었는데 이런 얘기도 요새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그런 거야 사실은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죠. 기술적으로 해결하면 되니까.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저희는 이제 항상 우리가 이제 자유라는 것이 또 있으면 또 그 자유의 한계가 또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자유가 이제 어떤 다른 또 가치 그리고 다른 상대방의 자유와 또 어떤 뭐랄까요 대의민주주의나 또 민주주의의 가치 이런 걸 또 훼손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예. 그렇게 본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단순하게 저도 개인적으로 그냥 수수하게 어떤 자신의 의사 같은 걸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또 가끔 또 시간이 날 때는 답변까지 해드릴 때도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예를 들어서 조직적으로 이거 저 사람이 이것을 반대하는데 좀 조직적으로 문자 폭탄을 보내서 좀 괴롭혀서 예. 이거 그거 좀 못하게 압박을 넣자 이런 것은 저는 그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 그 과정에서 욕설과 비하 그다음에 예. 또 협박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그건 더 큰 명백하게 또 형사 범죄니까요. 예. 그런 것까지 허용되는 건 아니다. 그것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조직적인 민의 왜곡 행위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 하나, 또 하나는 거기에 있는 내용이 욕설, 협박 정도를 넘어서는 이런 명예훼손 행위가 있기 때문에 또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런 이제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그런 정도로 분류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예를 자체 들면 예. 문자를 보내는 자체보다도요. 네. 예를 들면 네. 어떤 것들이 좀 그렇게 이건 진짜 안 되겠다 정도를 넘어섰다 생각하셨어요? 제가 입에 담기가 그렇습니다만 특히 이제 여성 의원들한테 이제 성적 비하 이런 게 심한 경우가 있고요. 또 가장 심각한 게 이제 우리 청문위원들한테도 왔는데 예. 이 가족에 대해서 협박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협박을 해요?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이렇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은 사실은 예컨대 우리가 이렇게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을 다니면서 민의를 많이 청취를 하지만 예. 폭력이나 협박을 현장에서 받는 것까지 저희가 청취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가족에 대한 협박 이런 부분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당연히 좀 선을 그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냐면 예. 이게 조직적으로 계속 행해지게 되면 자기 검열이 행해지게 됩니다. 말하기 의원들 전에. 사이에서요. 그럼요. 그래서 국회 견제 기능이 부실해지게 되고요. 결국은 저는 이렇게 되면 예전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도 박사모라든가 예. 친박 친위대 때문에 많은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예. 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저는 잘 되기를 바라는데 저는 문재인 정부한테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다른 의미의 박사모처럼 느껴지세요?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다른 편의 박사모가 지금 이렇게 문자를 조직적으로 보내고 있다. 보다는 이제 뭐 지금 박사모는 또 박근혜 정부에 대한 그런 거였고 어쨌든 이런 팬덤 현상이 예. 반대편이나 혹은 예, 예. 비판 의견에 대해서 재갈을 물리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자, 이제 반론을 하는 분들, 문자를 보낸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국민이 문자 보내는 건 적극적으로 정치적인 의사 표현을 하는 방식이다. 과거에 그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피켓 시위하고 전화를 걸어서 항의했다면 이제는 모바일 시대니까 모바일 휴대폰으로 문자 보내는 거다. 이게 방법이 달라진 것뿐이지 적극적 정치 행위를 한다는 점에서는 다를 게 없다 하시는데요. 아니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과거에 또 시위도 마찬가지로요. 정치 참여를 위해서 시위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위에 이제 피해를 입히면 안 되고요. 예. 그다음에 또 그 의원들 집 앞마당까지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건 아닐 거고요. 한계가 있다 그것도.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어떤 욕설이라든가 인신공격이라든가 또 예. 가족에 대한 협박 이런 것까지 허용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 선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논의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예. 이렇게 걸러지지 않고 막 행해지지만 저는 이 논의가 좀 진행되면서 많이 이렇게 가닥이 잡혀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의 얘기인데 하루에 10,000개도 넘는 문자 폭탄 받을 때 그때가 정치인의 전성기다. 정치인이라면 좀 듣기 싫은 소리도 듣고 비판도 듣고 조금 뭐 욕설이었어라도 새겨서 들을 줄 알아야지 그걸로 뭐 법적 조치까지 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글쎄요, 뭐, 법적 조치를 가고 안 가고는 그 사람의 자유라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누구 한 사람의 개인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자기 검열이 행해지고 국회 예. 견제 기능이 부실해지는 면, 또 예. 이것이 국회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확대되면 예를 들면 학계라든가 또 며칠 전에 그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한겨레 신문인가요? 뭐 그쪽에 어떤 기자님이 또 이렇게 당하신 것도 있고 한데 언론에서도 어떤 언론의 자유가 또 침해되는 그래서 이 한계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뭐 그 외에 이제 건전한 어떤 비판이라든가 예. 또 자유로운 비판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같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거겠죠. 네. 짧게 하나만 여쭐게요. 김동희님 질문인데 그 10,000통 가운데 도대체 그 문제가 되는 욕설, 협박 이런 정도를 넘은 게 몇 통이나 된다고 보세요? 이런 질문 주셨네요. 뭐 저희가 이렇게 대략 분류를 했는데요. 예. 솔직히 이 극히 일부만 정상적인 그 반대 의견이나 어떤 정상이 극히 비판이었고요. 일부. 네, 그리고 이제 이 욕설의 정도는 조금씩 다릅니다만, 예.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빨리 통과시켜라, 뭐 이 XX야,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이제 약과고요. 뭐 이렇게 특히 가장 힘든 게 이게 가족에 대한 협박이라든가 이런 거. 그게 한 그럼 90%쯤 됩니까?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전체적으로 제가 뭐 이렇게 정확하게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다 포괄적으로 따지면 한 80~90%는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당 이현주 의원 이거는 엄연한 문자 테러다. 문자 폭탄이 맞다라는 입장. 법적 조치에 나선 입장 먼저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손혜원 의원을 만나보는데요. 이 손혜원 의원은 이건 문자 폭탄이 아니라 문자 행동으로 부르자 이런 제안을 하신 분이에요. 연결합니다. 손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자 행동이다 이렇게 명명을 하면서 아예 전화번호를 직접 공개를 하셨네요. 공개를 하라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너도 한번 맞아봐라. 또 한번 아니 손 의원도 대량의 그런 문자 항의 문자 받아보신 적이 있긴 있습니까? 아, 그럼요. 몇 통까지 받아보셨어요, 손 의원님은? 숫자는 세지 않았지만은, 뭐, 잘하면 칭찬 문자 많이 오고요. 잘못하면 늘 질책하는 문자 많이 오죠. 뭐, 또 국회의원들이 다 해보지 않았을까요? 네. 근데 이제 앞에서 이현주 의원 말씀은 그거예요. 이게 그 뭐 정상적인 항의 문자라면은 정도를 넘어서지 않는 항의 문자라면은 받고 가끔은 답도 해드리지만 지금은 조직적으로 민의를 왜곡해 보려고 달려들어서 이게 뭔가 하는 조직적인 문자고 그게 하나 문제고 또 하나는 정도를 넘어서는 협박,
욕설, 명예훼손적인 표현이 가득 담긴 문자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라는 지적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조직적으로 뭐 누가 짜고서는 이렇게 보내자 해서 그렇게 보낸 것이라고 그분은 생각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 마케팅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으로서 예. 대중들이 이제 뭐 칭찬을 하고 또는 뭐 화를 내고 행동을 하고 할 때에 예. 그 어떤 기분이 있습니다. 그 연유가 있죠. 연유. 저 같으면은 뭐 연주뿐만 아니라 좀 여러분들이 그 문자들이 한꺼번에 밀려서 들어올 때 이렇게 항의를 하기도 하고 예, 예. 또 어떤 분들은 또 뭐 당연히 같이 받았지만 또 얘기하지 않고 그것을 감내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근데 우리 정치하는 사람이라면은 제가 보기엔 그 이유를 생각해야 돼요. 왜 나한테 이 시기에 이렇게 한꺼번에 문자가 몰려올까? 어허. 그거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먼저 반성해야 된다 이 말씀이세요. 당연하죠. 이거 하나하나 내용 하나하나가 왜 이래가 아니라 반성부터 해야 된다. 그렇죠. 나한테 이렇게 문자가 몰리는 이유가 뭘까? 예.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를 생각한다면 그 예. 안에 칭찬도 있고 욕도 있고 뭐 좀 심한 말도 있고 협박도 있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왜 이 시간에 그 나한테 이렇게 문자가 몰리는가를 생각을 해보고 그 이유에 대해서 본인이 반성을 해봐야죠. 그리고 나서도 그것이 납득이 되지 않고 너무 분하기만 하고 네.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예. 제가 보기엔 자기 성찰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그렇게 생각을 보세요. 합니다. 근데 이제 항의의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족을 굳이 협박하고 골라서 그것은 그런 문자들은 골라서 법적 조치를 하든지 해야죠. 그러나 한 시기에 몰려서 예. 한 정치인을 질책하는 그런 문자들에서 단체를 한꺼번에 싸서 그것을 본인이 폭탄으로 규정을 하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노출을 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정치인으로서 할 만한 그런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조직적이 부끄러운 아니라는 조직적 아니죠. 지금 전제를 두시는 거고요. 그럼요. 또 한 가지는 정치인들이 네네. 이게 이제 개인 폰이다. 네, 사적인 개인 폰이고 이걸로 업무를 봐야 되는데 여기로 쏟아지다 보니까 뭐 사무실이나 홈페이지 같은 공식 루트가 아니라 개인 폰으로 쏟아지다 보니까 그게 뭐 이틀 새 만통이 돼버리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국회의원은 대의기관으로서 나를 뽑아준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른다면 이거 문제 아니냐. 그분은 휴대폰으로 일하나요? 아까 일을 많이 하신다고 그냥 꺼놓고 다른 일 하시면 되죠. 무시해라. 저는 그런 일 당할 때요. 저도 그런 일 당해봤어요. 예. 저는 그냥 전화 끄고 꺼놓고 그리고 TV 보지 않고 그냥 책 보거나 글 쓰거나 그랬어요. 예. 근데 저는 이거 읽어보셔야죠. 그걸 왜 쳐다보면서 그렇게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죠? 아니. 한 시기에 몰리는 그런 좀 질책이 강한 그런 문자들이 있을 때는 예. 저는 여러 가지로 이해가 안 돼요. 뭐 어떻게 국민들하고 같이 정치인들이 뭐 민의를 표출하는 방법에 있어서 뭔가 잘못되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 표현에 있어서의 뭔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걸 뭐 하나하나씩 들여다보면서 뭐 일을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알겠습니다. 조금 시기가 어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기 어린 것 같다. 그러니까 일단은 꺼놓고 대충 흐름만 보고 반성할 거면 반성해야지 하나하나 내용까지 보지 말아라. 지금 이런 해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뭐 본인이 율사고 그러시니까 거기서 뭐 가족에 대한 협박이라든지 도에 지나치는 거 있으면 그거 그냥 소송하면 돼요. 그럼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손 의원님은 그런 문자의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동의하세요? 제가 그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저는 그 어떤 특정 어떤 사이트에서 그 거짓으로 사실이 아닌 얘기를 갖고 뭐 이상한 얘기를 꾸며내고 해서 입에 이로 담을 수 없는 아마 이현주 의원은 그 정도 문제를 받지 않았을 겁니다. 이거는 뭐 문자는 아니지만은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퍼뜨렸어요. 일베 사이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예. 제가 한 130명 소송했습니다. 지금 소송 중입니다. 법적 조치 취하셨군요. 그럼요. 그냥 조용히 제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예. 좋은 저한테 칭찬을 하거나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분들한테는 다 고맙다고 하면 되는 거고요. 도저히 제가 견딜 수 없는 것들은 그냥 조용히 법적 조치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무슨 그것을 공론화시키고서는 얘기를 할 상황이 아니죠. 그 당 입장에서 지지율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당에 대해서 예. 국민들이 화가 난 게 있다면 먼저 반성을 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조용히 법적 조치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마녀통 중에 한 80%가 그렇대요. 그러면 그거 80%라도 그냥 조용히 다 법적 조치 취하면 된다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80통이 제가 한 법적 조치 같은 그런 수준이라고는 예. 자기 번호를 공개하면서 그렇게 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물론 욕은 있고 하겠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예. 그건 더 심각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죠? 한 가지만 더 여쭙게요. 아까 이현주 의원은 자꾸 이러다 보면은 국회의원들이 자기 검열을 한다.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더 위험하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자기 검열해야죠. 선거 끝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3년 있으니까 예. 국회의원들이 너무 편하게 이 민의를 무시하고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 검열한다. 네네.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이런 이제 행동을 할 때 물론 저도 거기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뭔가 이분이 하신 어떤 이야기나 행동이 사람들을 화나게 했다면 일단은 반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행동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문자 폭탄, 문자 테러냐 아니면 문자 항의, 문자 행동이냐 이게 워낙 극명하게 갈려서요. 국회의원들 같은 국회의원이신데도 이렇게 의견이 갈려서 우리 국민들께서 양쪽 의견을 좀 들어보실 필요가 있겠다 싶어 오늘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손혜원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핸드폰 번호를 바꾸셨어요. 네, 뭐 업무를 일단 다른 것보다 뭐 바꿔도 또 이 번호 알아내서 보낼 수도 있으시겠지만 일단 업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전화로 이 업무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긴급한 그런 전화들이 올 때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런 게 오면 전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바꿨습니다. 그러면 보내는 행위 자체가 문제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 문자의 내용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글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런 뭐 민원용 폰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전화로 업무를 많이 하는데 사실 좀 심할 정도로 전화로 긴급한 그런 연락을 많이 하는데 이거 조금 이렇게 그 폰으로 계속 오는 건 좀 업무에 좀 많이 이제 지장을 준다 이런 아니고 이게 예를 들어서 조직적으로 야 이거 뭐 저 사람이 이것을 반대하는데 좀 조직적으로 문자 폭탄을 보내서 좀 괴롭혀서 이거 그거 좀 못하게 압박을 넣자 뭐 이런 것은 저는 그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 그 과정에서 뭐 욕설과 비하 그다음에 또 협박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그건 더 큰 뭐 명백하게 또 형사 범죄니까요. 그런 것까지 허용되는 건 아니다. 그것은 뭐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조직적인 민의 왜곡 행위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 하나, 또 하나는 거기에 있는 내용이 욕설, 협박 정도를 넘어서는 이런 명예훼손 행위가 있기 때문에 또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런 이제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그런 정도로 분류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예를 들면 뭐 문자를 보내는 사적인 개인 폰으로 온다는 지점에서 좀 문제가 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뭐 따로 뭐 만들었는데 이런 얘기도 요새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거야 사실은 뭐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죠. 기술적으로 해결하면 되니까.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저희는 이제 항상 우리가 이제 자유라는 것이 또 있으면 또 그 자유의 한계가 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유가 이제 어떤 다른 또 가치 그리고 다른 상대방의 자유와 또 어떤 뭐랄까요 뭐 대의민주주의나 또 민주주의의 가치 이런 걸 또 훼손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게 본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단순하게 저도 개인적으로 그냥 수수하게 어떤 자신의 의사 같은 걸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또 가끔 또 시간이 날 때는 답변까지 해드릴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자체보다도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좀 그렇게 이건 진짜 안 되겠다 정도를 넘어섰다 생각하셨어요? 예를 뭐 제가 입에 담기가 그렇습니다만 특히 이제 여성 의원들한테 이제 성적 비하 이런 게 심한 경우가 있고요. 또 가장 심각한 게 이제 우리 청문위원들한테도 왔는데 이 가족에 대해서 협박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협박을 해요? 그러니까 뭐 가족들에게 뭐 이렇게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사실은
뭐 예컨대 우리가 이렇게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을 다니면서 민의를 많이 청취를 하지만 예. 뭐 폭력이나 협박을 현장에서 받는 것까지 저희가 청취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가족에 대한 협박 이런 부분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당연히 좀 선을 그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자 폭탄, 문자 테러냐, 아니면 문자 항의, 문자 행동이냐. 지난 이낙연 인사청문회에서 촉발된 이 문제가 결국은 법정으로 가게 됐습니다. 자유한국당 법적 조치 취할 거라고 하고요. 국민의당도 태스크포스를 설치를 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정치 참여라고 보세요? 아니면 민주주의 훼손 폭력 행위라고 보세요? 오늘 생각할 포인트 이 부분입니다. 먼저 국민의당 이현주 의원부터 연결을 해보죠. 이현주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핸드폰 번호를 정말 바꾸셨네요. 네네. 바꿨습니다. 대체 얼마나 받으셨던 거예요? 뭐 저는 한 10,000통쯤 받은 것 같고요. 10,000통? 얼마 동안 네. 10,000통? 한 이틀 정도 받았나요? 네. 이틀 사이에 10,000통 받고